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그 공유해 주신 물음표 미술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입니다. 아, 네네. 초등학생들이 2024년 여름에 당연천에서 야외 체험 활동을 한 기록인데 아마 이 체험이라는 게 아이들 교육에서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요즘 중요하게 생각들 하시니까요. 그래서 이 활동에서 아이들이 뭘 느끼고 배웠을지 그 핵심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죠. 좋습니다. 네. 보니까 물음표 미술에서는 매년 여름에 이런 야외 체험을 한다고 해요. 네, 꾸준히 하시는군요. 2024년에는 이제 당연천에서 공충도 잡고 물고기도 잡고 재밌었겠네요. 네. 직접 만든 배 띄우기도 하고 또 주변 동식물 관찰하는 시간도 가졌다고 합니다. 글 보니까 아이들이 뭐랄까, 진짜 즐거워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야외 활동은 애들이 참 좋아하죠. 특히 제 눈길을 끈 부분이 그 물고기 잡기 경험인데요. 아, 물고기 잡기? 네. 밖에서 이렇게 볼 때는 금방 잡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네, 그렇죠. 쉬워 보이죠? 막상 물에 들어가니까 물고기를 너무 빨라서 아이들이 꽤 애를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아, 그 어려움이요? 네, 그 예상과 현실의 차이. 그걸 직접 몸으로 겪는 거예요. 아하. 관찰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물고기의 그 재빠른 생명력, 이걸 온몸으로 그냥 부딪히면서 느낀 거죠. 단순히 물고기는 빠르구나. 이 정보를 아는 거랑은 아예 다른 차원의 경험인 거예요. 네네. 이건 뭐랄까,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배우는 거. 예측 불가능한 자연과의 만남이죠. 아, 그러니까 그 잡기 어렵다는 그 사실 자체보다는 그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통해서 살아있는 생명의 힘, 이런 걸 직접 느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생명의 역동성이죠. 그럼 이런 경험이 아이들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의 변화 같은 걸 가져왔을까요? 네, 그 경험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다른 활동으로도 이어졌다고 해요. 아, 다른 활동에도요? 네, 예를 들어서 매미나 잠자리 같은 다른 곤충 잡을 때도 비슷한 어려움을 느꼈다는 거죠. 아, 곤충도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작은 생명체들이 각자 자기 방식대로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기민하게 움직이는지 이걸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는 거랑 실제 그 생명력 사이의 간극, 이걸 반복해서 체험한 거죠. 아, 관찰자 시점에서 벗어나서 직접 부딪혀보는 거네요. 네, 이게 바로 피상적인 관찰을 넘어서는 깊은 이해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봐요. 물고기 잡기뿐만 아니라 곤충 채집에서도 비슷하게 느꼈군요. 그럼 그 배 띄우기나 식물 관찰 같은 다른 활동들은 어땠을까요? 거기서도 좀 비슷한 종류의 배움이 있었을까요? 물론 활동마다 배우는 결은 조금씩 다르겠죠. 당연히. 네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비슷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직접 만든 배를 띄우면서는 눈에 안 보이는 그 물의 흐름, 어떤 힘, 이런 걸 감각적으로 느꼈을 테고요. 아, 그렇겠네요. 또 식물을 가만히 관찰하면서는 평소에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아주 미세한 형태나 색깔 변화 같은 거 발견했을 수도 있죠. 정말 오감을 다 사용하는 거네요. 네, 모든 활동이 결국에는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좀 더 깊이 있게 만나는 과정이었던 셈이죠. 와, 듣고 보니 그냥 재미있었다 이 감상만 있는 게 아니네요. 그럼 이게 혹시 아이들이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까지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근데 그 연결이 좀 궁금해요.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꼭 존중심으로 이어질까요? 어떤 애들은 그냥 잡기 힘들어, 짜증나 이러고 끝날 수도 있잖아요. 좋은 질문이세요. 당연히 모든 아이가 즉각적으로 존중심 이렇게 배우는 건 아닐 수 있죠. 그렇죠. 네. 하지만 중요한 건 내 맘대로 되지 않는 대상을 직접 마주했다는 그 경험 자체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대상. 네, 쉽게 잡히지 않는 그 물고기, 곤충의 생명력 앞에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약간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아, 다른 생명체의 어떤 자율성, 고유한 방식, 이런 걸 인정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존중심이 싹 트는 거죠. 재미나 짜증 같은 그런 즉각적인 감정 너머에 네, 맞아요. 그런 배움이 숨어 있는 거죠. 아하,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이 경험이 오히려 타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연을 인정하고 존중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거 되게 재미있는 관점인데요. 네. 결국 이 물음표 미술의 야외 활동은 아이들한테 그냥 즐거운 하루, 그 이상의 의미를 준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수업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실제 세계랑 직접 부딪히면서 배우는 법, 이걸 알려준 거죠. 감각적인 암. 네. 이런 감각적인 암은 사실 책상 앞에서 얻는 지식보다 훨씬 오래 기억되기도 하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 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물음표 미술 활동 기록 공유해 주신 덕분에 정말 평범해 보이는 놀이 속에 이렇게 깊은 배움의 의미가 숨어 있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저도 이야기 나누면서 다시 한번 정리되네요. 아이들한테는 정말 즐거운 추억이면서 동시에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선물 받은 시간이었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혹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어떤 질문이요? 이걸 들으시는 당신의 경우에요. 평소에 그냥 익숙하게 관찰만 하던 무언가를 직접 경험해 본다면 어떨까? 관찰만 하던 것을 직접. 네. 예를 들면 늘 듣기만 하던 음악을 직접 연주해 본다거나 아니면 보기만 하던 스포츠를 직접 해보는 것처럼요. 네네. 그 직접적인 부딪힘이 당신의 기존 생각이나 관점을 어떻게 바꿔먹을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와, 생각할 거리를 주시네요. 네. 어떤 사소한 경험이 정말 예상치 못한 통찰을 가져다 줄지도 모르는 거니까요.